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 파트인데요 현시선호 이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되겠어요. 현시선호 이론. 여러분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시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난다? 선호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의 도입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죠. 지금까지 보아온 전통적인 소비자 이론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소비자의 선호 체계에 대한 몇 가지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선호에 대한 프리퍼런스에 대한 가정이 있었죠. 뭐 완비성, 이행성, 단조성 등등등. 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선호 체계에 대한 결과인 선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살펴봤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선호 체계에 대해서 그런 정말로 진짜 그런 선호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방법인 선호에 대한 가정, 그리고 뭐 효용 함수로 표현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좀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야. 야, 그래서 이 엄밀한 가정 이거 갖고 하느니 오히려 역방향으로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선택을 했어. 사과랑 바나나가 있는데 사과를 선택했어. 그러면 사과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현시선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호가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시가 리빌드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래요. 이 사람의 선택이라는 어떤 관찰된 행동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의 선호를 역추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비자의 구체적 선택 행위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이거 관찰되지 않잖아, 선호라는 게. 거기에 대한 가정으로 출발하는 거와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선호에 대한 몇 가지 공리 해석 가정이 있었는데 이 전통적인 방법은 선호에 대한 뭐 가정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거기 중간에 선택 행위를 할 때 합리적 소비자가 따라야 할 선택 행위에서부터 최소한의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최소한의 가정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찰된 선택 행위가 합리적인 어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요게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 행위가 우리가 수요 곡선 도출하는 거랑 무차별 곡선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라든가 소득이 조금씩 변화할 때 이 소비자의 어떤 선택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소비자의 선호 체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을 추론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현시선호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151페이지에 가보시면요. 폴 사무엘슨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사무엘슨이. 근데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전통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이론 경작을 얘기할 때는 뭐 또 다른 뭔가 엄밀한 추가적인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아직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존의 소비자 이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찾아보자는 생각하에서 구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요. 자료를 활용해서 소비자 이론의 재정립하는 데 있었고요. 이후에 이론의 진전을 통해서 몇 가지 가정이 추가될 때 현시선호 이론과 여기 나와 있는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의 이론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는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제기돼도요, 사실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뭐 디지털 경제라든가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되면서 또 실험 방법론, 그래서 디지털 어떤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에 대한 실험을 이용해서 미시경제학을 연구합니다. 실험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방법론을 도입하게 되면서 현시선호 이론의 기초에서 소비자 선택 행위를 분석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다음 줄 보세요. 자, 소비자와 소매점 사이에 일어나는 상거래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된 스캐너 데이터. 최근에 스캐너를 이용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가격이 조금씩 변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효용함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한 통제된 실험 환경 하에서 우리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통제된 어떤 실험의 약간 설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연구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합리적인가, 선호체계는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시선호 이론에 대한 의의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시선호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1번 현시선호 관계. 이게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단순한 얘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게 그렇게 표현됐어요. 자, 쌀과 옷의 가격이 거기 보시면 px0, 그 다음 py0로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쌀과 앞에 있는 게 쌀이야. px0, py0 이렇게 앞에 있는 게 x제, 뒤에 있는 게 y제 가격 이렇게 해놓고요. 또 그때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러한 상황에서요, x제로랑 y제로를 소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심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품 묶음은요, 우리가 묶어서 Q0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Q0는 이렇게 하첨차 제로, XY, 쌀과 옷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가격 자체를 X와 Y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P0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의 상품 묶음을 구입할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 P0 하에서 이게 얘기는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P0가 이렇게 있어요. P0 하에서 내가 Q0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할 수 있고요. Q1이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사과랑 바나나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거기 보시면 내가 얘를 초이스했다고 할게요. 초이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P0 하에서, 아니 우리 뇌에서 Q0가 Q1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선호한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Q1보다 Q0를 더욱 선호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Q1까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선택했다. 이 얘기는요, 밑에 복잡하게 식이 써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P0 하에서 거기 보시면 이게 X0, Y0를 Q0라 할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P0 하에서 Q1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요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은 선택,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소득 예산선 밖에 있는 거, 이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서 얘도 P0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별거 없어요.
P0의 하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Q0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했다. 뭐 그냥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6-4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Q0와 Q1의 두 상품이 지금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요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선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건 어떻게 돼? Q2가 여기 있어.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 안에서만 비교할 수 있는데 얘랑 얘를 직접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비교 자체는 안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152페이지 말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Q0와 Q1 두 상품 묶음이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Q0가 선택되었다면 상품 묶음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게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현시 선호 관계 빨간 색깔 바로 밑에 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현시 선호 관계는 소비자의 한 선택 행위에서 추론할 수 있는 두 상품 묶음 사이에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선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 번에 걸친 다음 줄에 보시면 선택 행위를 관찰 결과에 기초해서 어떤 두 상품 묶음 사이에 간접적인 선호를 추가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거기 한번 간접 현시 선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밑에 빨간 색깔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살짝 보시면 아니 내가 이 상황에서는 Q0를 얘보다 더 선호했었어. 근데 Q0가 Q2랑은 직접 비교는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아니 요 안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얘네 둘 사이에는 Q0와 Q2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선호 관계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시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 밖으로 벗어나는 거잖아. 근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와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어. 오케이? 요 상황에서 봤더니 뭐 또 다른 상황이야. 묶음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 P1이라 할까? P1 하이에서 살펴봤더니 그때는 이제 얘는 관심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선택 대상이 아니고 요거 두 개 봤더니 Q1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Q2보다 더 선호했다.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거라면 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내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1을 선택했다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간 이행성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Q0와 Q1을 봤더니 나는 Q0가 좋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Q1하고 Q2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얘보다 좋고 그러면 얘와 얘는 직접 현시 선호는 직접 비교는 불가하지만 얘가 매개 역할을 해서요. 간접적으로는 더 선호한다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취지 이해 가시겠죠? 예. 자, 여기서 간접 현시 선호 살짝 볼게요. 빨간 색깔 있는 거 보세요.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되고 Q1은 다시 Q2보다 현시 선호되고 Q2는 Q3보다 현시 선호되고 QN까지 계속 가게 되면은 Q0는 저 끝에 있는 QN보다 현시 선호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거기 15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 선호와 관련한 관계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약공리와 강공리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약공리와 강공리 이렇게요. 자, 이거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자, 위에 그림을 한번 살짝 보시면은요. 현시 선호 관계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이렇게 볼게요. 여기 수평축이 XJ, 쌀, YJ, 옷 이렇게 있습니다.
자, P0 예산선이, P0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 요거야, 요거. 그랬을 때 Q0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Q0가 여기 있었어요. 예, 요걸로 이해해서 요게 그냥 요걸로 표현한 거야. 자, 거기 보니까 Q1이 어디 있었냐면 요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무차별 곡선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하면 요렇게 그릴 수는 있겠지. 예, 처음에 헷갈리시면 그렇게 넣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을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Q0, Q1 봤더니 Q0보다 Q1이 더 안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 집합이 지출액이. 그러니까 당연히 Q0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Q2가 여기 있어. Q2가. 근데 Q0와 Q2는 지금 Q0 노란 색깔에서 봤을 때는 일부러 색깔 맞췄습니다. 노란 색깔 예산선에 봤을 때는 얘랑 얘를 봤을 때 직접 비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요 안에서 나는 얘를 선택했다. 얘가 Q0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Q2는 선택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거 핑크 색깔 요거 있어가지고 Q1하고 Q2가 선택 가능한 요렇게 P1의 상품 묶음의 가격 체계가 요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때 Q1을 선택하지 않고 Q2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는 Q1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란 색깔에서 나는 Q0가 Q1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되고요. Q1이 Q2보다 선호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연쇄 법칙에 따라서 Q0가 Q2보다는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53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게 바로 간접적으로 현시 선호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약공리와 강공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세요. 약공리라는 것은 직접 현시 선호랑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약공리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거 얘기하는 거야. 현시 선호와의 관계 했을 때 직접 비교가 가능한 현시 선호 요거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강공리 이렇게 되는 것은 간접 현시 선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봐주세요. 이 수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공리는 만약에 한 상품에서 Q0가 다른 상품 Q1보다 현시 선호되면 여기서 너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했을 때 나 사과가 좋아 이렇게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둘 다 선택할 가능한 상황에서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강공리는요, 만약 한 상품 묶음이 Q0가 다른 상품 묶음 QM보다 간접적으로 현시 선호되면 약간 이행성의 원리지. 얘가 얘보다 낫고 얘가 얘보다 낫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도 Q1이 Q0보다 더 간접적으로 현시 선호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좋아하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선호와 관련해서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약공리, 강공리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54페이지 가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식으로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막 표시한 건데 뭐 좀 보시려면 보시는데 그냥 요거 이해되면 살짝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154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약공리는 현시 선호 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강공리보다는 약공리라는 직접 현시 선호 요거를 좀 더 많이 기준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아니, 네 번째 줄. 이는 소비자의 선택 행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일편단심이야. 내가 만약에 A를 좋아했다. 그러면 A를 계속 좋아해야지. 아이고, 갑자기 B가 오늘은 좋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 가정을 살펴봤고요. 이걸 통해서 무차별 곡선을 한번 살짝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을 도출. 우리 현시선호 이론에서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살펴보는 건 아닌데요. 이 현시선호 이론을 통해서 무차별 곡선도 도출하고 약간 수요 함수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시선호 이론은 전통적인 소비자 이론과 기본적으로 결과는 약간 동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현시선호 이론에 따라서 시장에 나타난 소비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해도요. 현시선호 이론의 공리, 특히 약공리를 만족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 이론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살짝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155페이지 여기 X제가 있고 Y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가 F점을 선택했다 칩시다. 이 안에서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F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안에 책에 보시면 주황 색깔 영역에 있는 어떤 점보다 F점을 나는 더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책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예산선 하에서는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산선이라는 것은 소득, 두 재화의 가격 이런 게 주어져 있고요. 효용함수 선호는 몰라. 그때 내가 선택한 게 F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다시요. 154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자, 그림 6-6에서 제일 처음 관찰된 소비자의 선택 행위는 요 선분 AB 예산선에서 F점의 상품 묶음이 선택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거듭 관찰함으로써 F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자, AB라는 선택점 하에서 F점이 선택됐다는 것은 다른 주황 색깔의 옅은 붉은색에 속하는 어떤 점보다 F점이 현시선호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도출한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 F점이 효용이 제일 크니까 요걸 선택했겠지. 무차별 곡선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는 우리가 F점보다는 열등한 선택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5페이지 첫 번째 줄, 요 안에 음영 처리된 것은 F점보다 열등. 그러니까 이 영역에는 무차별 곡선이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줄, 더 나아가서 F점의 오른쪽과 위쪽으로 L자 형태 보조선을 그려봅니다. F점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봐요. 이렇게 되면 거기 빨간 색깔로 돼 있는데 빨간 색깔로 할까? 안 맞춰도 되겠죠?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요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는 여러분 요 안에는 더 우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요 안에는 색깔을 이렇게 여기는 우월한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주황 색깔 영역 안에는 열등한 영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월한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무차별 곡선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해서 끝내도 되는데 우리 책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5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네 번째 줄 볼게요. 2점, 거기는 F점보다 현시선호되니까 이 구역도 통과할 수 없다. 다음에 마지막 단락.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F점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영역을 무차별 곡선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소비자의 선택 행위에 대한 관찰이 거듭되면서 더 많은 구역을 고려 대상에서 조금씩 더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예컨대 예산선이 A'과 B' 거기에 있다 할게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거기에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G점을 선택했어. G점.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G점을 선택하는 게 관찰되었다라고 하면은요. G점은 요 안에서 다른 어떤 거보다는 현시선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간접 현시선호를 보면 F점과 G점을 보면 G점보다는 F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G점과 관련해서 여기 영역에 있는 것들은요.
G점보다 열등한 거죠. 그러니까 F점보다 당연히 열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역도 무차별 곡선이 지나가지 않는 제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열등해서 제거, 여기는 우월해서 제거, 요거는 간접 현실 선호 측면에서 봤을 때 F가 G점보다 나은데 G점보다도 열등한 거니까 F보단 당연히 열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56페이지. F점은 G점보다 현실 선호되고 있으니까 간접 현실 선호 관계의 특성에 입각해서 요 삼각형에 있는 것들을 열등하다. 그래서 F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해서 제거한다.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 지나가는 영역, 궤적을 한번 추적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156페이지. 그런데 G점의 오른쪽과 위쪽으로 만들어진 L자형의 구역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G점과 거기 보시면 F점 요건데 F점 위는 우월하니까 빼. 근데 H점 볼게요. H점. 여기 H야. H. 네, 찾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H점이 여기 하나 더 그려야죠. 잠깐 여기서 보면 H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F점을 지나는 여기 새로운 무차별 곡선 하나 이렇게 예산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H점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H점.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56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예산선이 A B 점이 주어져 있는데 현시선호의 약공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기 A-랑 AF 요 안에 어느 한 점이 선택되어야 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H점보다 우월한 영역을 이렇게 제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내게 되면서 우리는 좀 복잡해졌죠, 그림이. 무차별 곡선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궤적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궤적을 지나가겠습니까? 하면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고 해서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뭐 그거까지 복잡하게 더 할 거는요. 괜히 좋으시면 좀 보셔도 돼.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끝에 나와 있는 나머지들의 요 영역을 무지의 영역이라 해. 그래서 정확하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영역을 무지의 영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거기 보시면 F점에서 우리가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 어딘가를 무차별 곡선이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걸 무지의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선호의 여러 가지 공리를 통해서 이렇게 양간에 땅 따먹기로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지나가지 않을 영역을 제거해버리면 대충 지나가는 영역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얇게 영역을 추적해서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을 도출하는 그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논리가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약간 우아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57페이지 가보시면 합리성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어떤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제목에 보시면 실제 어떤 선택 행위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거를 파악해서 어떤 지수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컬럼에 보시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합리성 지수를 만들어내서 애플리앗이라는 학자가 합리성 지수를 0에서 1까지 해서 한번 거기 찾아봤더니 나이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 합리성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그걸 한번 측정하려는 시도를 해봤는데 재미난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죠. 근데 그건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현실선호 이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모두 선택 가능한. 그래서 약공리라는 거는 이겁니다. 직접 비교가 가능해야 돼. 여기 보시면 직접 동일한 예산선 내에서 내가 Q0를 좋아했다. 그러면 그 약공리가 충족하는 것이고요. 예산선이 두 개가 생겨서 여기 Q0와 Q2를 비교하면 다른 예산선 하에서 어느 게 더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직접 비교는 안 되고요. 간접적인 비교를 우리가 사용하는 간접 현실 선호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게 강공리고요. 우리한테는 좀 직접 현실 선호 이용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선호 이론의 의의랑 그리고 약공리, 직접 현실 선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도 도출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수요 곡선도 도출하는 거 뭐 비슷하게 보게 될 건데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